초, 중, 고 12년이 반영되는 게 이 대학 입시고 결국에 초등 공부에 있어서는 제가 필수라고 말할 수 있는 건 없다라고도 많이 말씀을 드리거든요. 독서 이야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아, 네. 초등 국어에 있어서 가장 강조를 드리는 게 독서예요. 독서인데 독서가 다들 중요하다는 건 알지만 또 실천을 잘 안 하게 되고 후순위로 밀리게 되는데, 제가 독서에 있어서 이제 좀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는데,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문학책이랑 지식책을 둘 다 잘 챙기자라는 거고요. 이 문학책이라는 거는 사실 초등 저학년 때는 동화부터 시작을 해서 어린이용 소설, 또 청소년 소설, 뭐 한국 소설, 외국 소설이 이렇게 쭉 이어지겠는데, 중고등 시기에도 문학을 배우는데 문학 작품 전체가 실리는 게 아니라 일부분만 실리다 보니까 문학이라는 장르를 이해하고 이 문학에 대한 이론을 배우고 그런 거에는 도움이 되겠지만, 문학은 처음에 발단부터 시작해서 전개, 위기, 절정, 결말까지 그 흐름이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 흐름 속에서 여기선 어떻게 될까? 반전이네? 약간 이런 흐름을 느끼는 게 중요한데, 그 연습이 사실 중학교, 고등학교 때는 안 되고 문학을 공부로서만 받아들이게 돼서 또 어려워지더라. 그래서 문학을 잘 챙겼으면 좋겠다라는 게 문학을 강조하는 부분이고요. 지식책은 결국 나중에 고등학교에 가면 경제, 과학, 기술, 사회 다양한 분야의 글을 직접 읽고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사실은 배경 지식이 필수는 아니겠지만 그걸 초등 시기에 미리 알아두면 분명히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초등 시기에 지식책도 꼭 놓치지 않고, 그러니까 문학책과 지식책을 둘 다 번갈아 가면서 잘 읽어줬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첫 번째 얘기입니다. 첫 번째 이야기고 두 번째 이야기도 있나요? 네, 두 번째는 제가 또 잠자리 독서 강조를 많이 드려요. 잠자리 독서요? 네, 저희 부모님 같은 경우도 저희 어머니가 초등학교 4학년 때까지는 항상 저한테 책을 직접 읽어주셨거든요. 또 제가 쌍둥이. 쌍둥이요? 쌍둥이 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이렇게 있고 저랑 저 쌍둥이 형이 나란히, 또 나이가 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똑같은 책을 읽어주시는데, 항상 하셨던 거는 제가 스스로 읽을 수 있는 수준보다 한 단계 더 높은 수준을 읽어주셨다라는 거죠. 한 단계 위에.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저는 언젠가 그 수준까지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부모님이 직접 한 단계 더 높은 수준의 책을 읽어주시기 때문에 제가 스스로 읽기는 어려웠더라도 부모님이 뭔가 어려운 맥락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단어도 알려주시고 하다 보니까 제 독서 수준, 그 성장하는 속도가 더 빠르게 낼 수 있었다라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네. 작가님 모시고 듣고 싶은 이야기가 너무너무 많은데 네. 이러면 밤새도 모자랄 것 같아요. 할 말이 많습니다. 네, 제일 중요한 거 수학, 독서, 네. 그리고 학습에서 자기주도 학습, 네. 그다음에 플래너 활용하고 선택권. 그러니까 지금 이 영상 보시는 분들 다시 돌려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천천히 메모하시면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정말 지금 초등학교 시절에 이거 꼭 놓치지 마세요라고 해주실 말씀 있을까요? 네네. 이제 학부모님들을 위해서 제가 또 직접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첫 번째는 아이는 부모님이 하라는 대로가 아니라 부모님이 하는 대로 한다라는 말을 또 많이 드려요. 제가 의대에 다니면서 그런 아이에 대한 심리나 그런 것들도 많이 배웠거든요. 근데 아이가 되게 모방 심리가 정말 강하더라고요. 모방 심리? 결국에는 이제 가장 곁에 붙어 있는 분이 부모님이기 때문에 아이는 결국 부모님이 하는 것들을 보면서 다 배우고 결국 그게 따라하게 되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아이가 뭔가 책을 많이 읽게 하고 싶다면 부모님이 먼저 아이 앞에서 책도 많이 읽어주시고, 그리고 말도 마찬가지예요. 아이가 좀 더 예쁜 말을 쓰고 고운말, 바른말을 쓰길 원한다면 부모님도 아이한테 좀 더 그렇게 예쁜 말도 해주시고, 뭐 사랑한다 라는 말도 많이 해주시고 애정 표현도 많이 해주시고 하면은 아이도 그렇게 사랑을 받은 만큼 좀 더 예쁜 말을 하는 그런 아이가 된다라는 게 드리는 조언입니다. 사랑 많이 받으셨죠? 네, 저는 사랑 듬뿍 받았습니다. 부모님 말씀이 이렇게 우아하게, 인자하게 이렇게 하셨죠, 그렇죠? 네네. 네, 그게 또 첫 번째 이야기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이 초, 중, 고 12년이 반영되는 게 이 대학 입시고 결국에 초등 공부에 있어서는 제가 필수라고 말할 수 있는 건 없다라고도 많이 말씀을 드리거든요. 왜냐면 이게 이 초등 시기 같은 경우에 특히 공부에 있어서 요즘 다양한 컨텐츠들이 있고 거기에서 뭔가 필수라고 말하는 것들, 초등 시기에 이걸 안 하면 큰일 난다, 이건 꼭 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게 많고 또 거기에서 많이 불안감을 느끼세요. 근데 이 초등 시기 같은 경우는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를 다 겪어보고 중고등학생들 상담도 해보고 의대 멘토로서 계속해서 활동을 하고 또 이번에 책 쓰면서 초등 컨텐츠들을 많이 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결론을 내린 건 초등 시기에 있어서, 초등 공부에 있어서 필수라고 말할 수 있는 건 하나도 없구나.
국어에서 국어 문제집 하나 덜 풀었다고 해서 중학교 때 적응 못하는 거 아니고 수학 선행 좀 덜 했다고 해서 중학교 때 못 따라가는 거 아니고 영어 책 한 권 덜 읽고 영어 단어 하나 덜 외웠다고 해서 중학교 때 못 따라가는 게 아니구나. 사실은 저희가 초등 공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그러니까 그 공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시기는 초, 중, 고 중에서 고등학교거든요. 그렇죠. 고등학교 때. 그러면 고등학교 때 사실은 지치지 않고 또 고등학교 때 좋은 성적을 얻기 위해서는 이 초등 시기는 그때까지의 에너지를 비축해 두고 사실은 이 공부보다는 공부에 대한 습관을 쌓고 태도를 쌓고 하는 시기다라는 것도 또 제가 많이 느끼는 부분입니다. 공부 습관, 네. 태도. 대치동 캐슬 고대원 선생님께서도 항상 강조하시는 거 공부 습관, 작은 습관, 네. 큰 성공 네. 이걸 항상 강조하시거든요. 네. 그런데 윤민찬 작가님께서도 정말 놀랍게도 그 말씀을 해주셨어요. 음. 교육 전문가 분들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그렇게 공통적으로 말씀하시는 건 다 이유가 있는 거겠죠? 맞습니다. 이 이야기들 다 여기에 담겨 있죠, 그렇죠? 네. 이게 이 책이 딱 보면 뭔가 의대생이라는 제목이 있고 빨간색 느낌이 있다 보니까 뭔가 의대를 지원해야만, 그러니까 희망해야만 하는 그런 느낌이고 뭔가 의대 입시를 권장하는 것 같고 의대생이 썼다고 하니까 어려울 것 같고 공부 이야기만 할 것 같고 그런 느낌이 많이 드실 거예요. 근데 아마 오늘 영상 보시는 학부모님들은 느끼셨을 거예요. 제가 의대생이지만 정말 친절하고 우리 학부모님들 눈높이에서 항상 말도 많이 하려고 하고 이 책 읽다 보시면 제 음성 지원이 다 될 거예요. 정말 친절하게 써뒀거든요. 그리고 공부만 쓴 게 아니라 제 그 가장 큰 가치관이 초등 공부에 있어서 필수는 없다. 공부보다 중요한 것들이 많다라고 하는 만큼 공부법뿐만 아니라 제가 실제로 초등 6년 때 했던 습관들, 또 태도들, 저희 부모님이 해주셨던 것들, 또 의대생들이 실제로 초등에 대해서 했던 인터뷰들까지 실려 있으니까 또 많이 관심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는 초등교사라서 사실 이 필기, 글씨 예쁘게 써라는 잔소리를 학교에서도 하고 집에서도 아들한테도 많이 하거든요. 근데 글씨에 대한 이야기를 의대생 책에서는 저는 볼 줄 몰랐어요. 아까 이제 작가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네. 의대를 가고 싶은 소위 말하는 공부 잘하는 아이들만을 위한 책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회복 탄력성 이야기도 있고요. 꼭 읽으세요. 그리고 뭐 서점이나 도서관과 가까워지도록 이런 이야기도 있기 때문에 어머니들 꼭 읽으셔야 됩니다. 이거 협찬 아니에요. 협찬 아니고 정말 너무 좋아요. 진짜 꼭 추천드리니까 오늘 영상에 다 담지 못했던 이야기들은 이 어머님 의대생은 초등 6년을 이렇게 보냅니다. 임민찬 작가님의 책을 꼭 읽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작가님 너무 감사합니다. 네, 어머님들 마지막에 하신 말씀 꼭 기억하셨다가 자녀 교육에 적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너무 좋았어요. 네, 감사합니다. 저도 안 보내드리고 싶어요. 네, 저도 더 얘기를 하고 싶어요. 네. 안 보내드리고 우리 아들 좀 이렇게 네. 뵙게 하고 싶어요. 네. 다음에 기회 되면은 네. 꼭 다시 한번 뵙고 싶고 네. 시간이 너무 짧아요.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